자, 이번 시험부터 이제 기초 설계에 들어가겠죠,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고, 이제 하시면서 조금씩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면 이제 우리 제도 연구가 필요하겠죠, 보니까. 그래서 제일 처음 필요한 게 제도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시험장에는 제도판이 구비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I자가 달려있는 이 제도판이 거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구입해서 개인 제도판을 시험장에 들고 와서 쓰는 것도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거는 오히려 개인 제도판을 들고 가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쓰는 걸 쓰니까 아무래도 익숙하고 편리할 거예요. 근데 제도판이 가격이 조금 비쌀 거예요. 그죠? 보통 한 10몇만 원 정도 하니까 한 12만 원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제도판 사이즈가 되게 많죠, 보니까. 근데 이제 기사나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도판 사이즈를 전부 다, 600에 900짜리가 있어요. 크죠, 보니까. 600에 900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제도판이니까 요걸 하나 구입하시면 됩니다. 조금 무게감이 있긴 있어요, 사실은. 조금 무겁죠, 보니까. 여하튼 뭐 혹시 차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제도판을 들고 와서 개인 제도판을 써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처럼 뭐 T자를 쓰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요즘 다 I자나 또는 L자가 달려있는 제도판이 다 구비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시험장에 전화번호 나오죠, 보니까 전화해가지고 제도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근데 100%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 제도판이 있으면 연습할 때 편리하고 또 시험장에 들고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비용이 들지만 제도판을 하나 구입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살 때는 큰 거, 그죠? 작은 거 쓰면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좀 무겁지만 600에 900짜리 제도판을 구입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삼각자는 이제 45도, 60도 이 두 가지가 한 쌍이에요. 원래 이 두 개가 한 쌍으로 있죠, 보니까. 그래서 삼각자를 할 때는 항상 두 가지, 제일 큰 거 이제 대자. 그냥 이제 여러분 주행하면 이제 알파 문고가 있을 거예요. 알파 문고 와가지고 삼각자 제일 큰 거 주세요 그러면 한 요만한 크기의 이제 삼각자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거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큰 게 하나 있어야지 편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거. 이제 초등학교 때 쓰는 거 있죠, 보니까. 요만한 거 있어요, 초등학교 때 쓰는 거. 그 요만한 사이즈의 삼각자가 있을 거예요. 그건 얼마나 하니까 하나씩 구입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도면 그릴 때 이제 긴 선이나 큰 선들 있죠, 보니까. 그럴 때는 이제 큰 삼각자가 편리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그릴 때는 작은 삼각자가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구비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스케일자죠, 보니까. 우리만 아는 이제 삼각 스케일자예요. 그래서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요거. 그죠?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삼각 스케일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일자 달라고 그러면 거의 요거 주실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스케일자는 뭐 없으면 그릴 수 없죠, 보니까. 반드시 필요한 게 또 스케일자고. 그래서 이 스케일자는 100단위 스케일이 제일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기 보면 6군데의 스케일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100, 200, 300, 400, 500, 600 해가지고 총 6개의 스케일이 다 기입되어 있는 스케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게 100단위 스케일자예요, 보면. 그죠? 그래서 보통은 요 길이, 요 길이 하시면 되고, 가끔 가다가 이제 50단위 스케일자가 있긴 있습니다. 50분의 1, 150분의 1, 250분의 1, 300분의 1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50단위로 나간 스케일자가 따로 있어요, 사실은. 그것도 하나 있으면 편리합니다, 사실은. 근데 굳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100단위 스케일로 환산해서 그리면 충분히 그릴 수 있는 도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스케일이 헷갈릴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럴 때는 50단위 스케일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0단위 스케일자 하나 구입해 놓으세요. 그 50단위 스케일자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때 하나 더 구입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굳이 필요는 없고 일단 100단위 스케일자만 하나씩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반드시 구비를 하시고, 자, 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템플릿이에요. 그죠? 템플릿은 그냥 이제 잔데 이제 구멍 뚫린 거 있죠, 보니까. 그죠? 뭐 삼각, 사각, 원형 또는 타원형 이런 구멍 뚫린 것들 다 템플릿이에요, 템플릿. 뭐 쉽게 말하면 이제 원형 빵빵이라고, 원형 빵빵이. 그 구멍이 빵빵 뚫려 있으니까 원형 빵빵이 말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원형이에요. 물론 이제 사각형, 삼각형이 게 있으면 좋긴 좋은데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 원형, 타원형 안 됩니다. 타원형. 타원형 아니고 완전 원형으로 된 템플릿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씩 구입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 가지고 점차적으로 커지는 원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원형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때 그냥 템플릿이 아니고 원형 템플릿 달라고 그러면 그죠? 빵빵이가 뚫려 있는 동그란 원이 뚫려 있는 이제 자를 주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수목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템플릿입니다. 그 템플릿도 하나씩만 구입해 놓으시면 되고. 그다음 곡선자가 있는데 이 곡선자는 제가 보기에는 굳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시험 자체가 자유 곡선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보통은 이제 대부분 다 보니까 직선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곡선자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하시면 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 곡선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이런 이제 다양한 곡선자가 있더라 그냥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일단은 구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마 나중에 구입해놓고 후회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냥 크게 쓰질 않으니까. 차라리 이제 곡선자보다는 콤파스가 더 유효할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콤파스를 하나씩 구입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필기도구는 알죠 보니까, 그죠? 그래서 연필. 자, 연필은 다 필요 없습니다. 사비. 그죠? 아주 심이 굵은 사비 연필이 있을 거예요. 사비 달라면 사비 연필 줍니다. 요거 하나씩만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샤프. 자, 샤프 같은 경우는 0.3, 0.5, 0.7, 0.9mm 홀더가 있는데, 홀더 같은 경우는 사비 연필 하시면 필요 없어요. 그죠? 원래 이제 우리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이제 개념도를 그릴 때는 대부분 다 사비 연필로 그립니다. 근데 홀더가 사비보다는 선이 좀 연해요. 그래서 사비를 쓰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홀더는 오히려 조금 쓰기에는 적합치 않은 시적으로. 그래서 홀더보다는 사비를 쓰시고, 자, 샤프 보세요. 샤프는 0.3은 너무 연해요. 그죠? 0.5도 조금 연합니다. 0.7이나 0.9mm 샤프를 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는 도면 그릴 때 도면이 선이 연하거나 글자가 연하면 점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선이 조금 지나고 그건 0.7나 0.9를 사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도면에서 선의 진하기나 굵기가 구분되어 있지 보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진한 선이 있고 중간선이 있고 가는 선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샤프를 번갈아 쓰면 좋은데 문제는 뭡니까? 시험 볼 때 역시 시간 싸움이 좋으니까 이렇게 여러 개 샤프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제 한 가지 샤프 가지고 힘 조절해서 그죠? 이제 선의 진하기와 굵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0.3, 0.5는 너무 선이 좀 가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0.7나 0.9를 하시면 돼요. 그 아마 0.7 정도면 충분히 이제 그릴 수 있는 이제 샤프가 될 겁니다. 또 0.9는 너무 또 진하고 이제 샤프신 가루가 좀 많이 날립니다. 이것도 개인 취향이에요. 어떤 사람은 0.7 쓰고 어떤 사람은 0.9 씁니다. 그거는 잘 써가지고 일단 0.7 사가지고 쓰시다가 너무 선이나 글씨가 연하다 생각하시면 0.9로 바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도형만은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시험 볼 때는 필요 없고, 원래는 이제 제도형만 하지만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기타 용으로 콤파스. 그죠? 이 콤파스는 하나씩 있으면 되게 편리해요. 왜냐하면 원형 빵빵이 템플릿으로 그릴 수 없는 큰 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럴 때는 이제 콤파스에서 편리하고. 그 다음 제도용지. 제도용지는 트레이싱지. 트레이싱지 사이즈가 시험 볼 때마다 조금 틀려 사실은. 그래서 아마 A2 이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저기 문구점 가면 트레이싱지 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절지나 또는 A2 정도로 구입하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 지우개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냥 아주 섬세한 부분을 지울 때 그냥 지우개로 지우면 옆에 선까지 같이 지워버리죠. 그러니까 그때는 지우개판을 대고 그 부분만 이렇게 지워주는 거예요. 그냥 제가 보기에도 지우개판은 조금 그죠? 사용 빈도가 떨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도용 빗자루, 그죠? 빗자루 조그만 거 있죠, 그러니까 그냥 팔아요.
왜냐하면 이제 연필을 쓰거나 샤프를 쓰면 어떻습니까? 이제 심가루가 날리죠 보니까 이 가루가 계속 트레이싱지 위에 축적되면 어때요? 이제 자를 움직일 때나 아니면 I자 있죠 보니까 삼각자나 I자를 움직일 때 보면 또는 이제 손날에 이렇게 그 심이 묻으면서 어때요? 도면이 까매져 보면 그죠? 근원성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이제 도면을 그리는 방식이 잘못됐지만 원래 이제 도면을 그리면서 가끔씩 이 심가루를 빗자루 쓸어가지고 도면을 깨끗하게 닦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쭉 보시면 되고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쭉 할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제도 연구가 이런 게 필요하더라 알아주면 됩니다. 요거는 뭐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되지만 이제 돈이 좀 들 거예요 사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니까 요런 제도 연구가 있어야 되라 알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집 근처에 알파 문고 있죠 보니까 그 선전한 거 아닙니다. 알파 문고만 다 파니까 요거를 쭉 구입하시면 됩니다. 뭐 인터넷으로 주문하셔도 되고. 그죠? 자 이제 제도 연구가 준비됐으면 이제 기초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죠?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선, 글자, 표현 기법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선의 종류 나오죠 보니까 그죠? 역시 굵은 선, 중간선, 가는 선이 있죠 보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의 진하기와 굵기가 구분돼야 돼요. 그래서 도면을 잘 그려서 보면 선이 진하면서도 선의 위계라고 위계. 그 진하고 중간 가는 거 이게 정확하게 구분됩니다. 도면을 못 그리는 학생들은 막 이런 게 뒤죽박 섞여 있어 보면 그럴 경우에 도면이 딱 봐도 지저분해요. 상당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동일한 유형에서는 이제 동일한 진하기와 동일한 굵기로 그려야지 도면이 더 깔끔하고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런 순을 해가지고 선의 굵기와 진하기가 표현되다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나중에 어차피 수업하면서 또 할 거예요 보면. 그렇죠? 일단 굵은 선, 제일 진하고 굵은 선은 도면의 프레임. 나중에 이제 도면 그릴 때 왜냐하면 이제 트레이싱지가 그냥 하얗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도면의 틀이라고 그러는데 프레임을 짜주는 거예요. 프레임 선이 진하고 그다음 건물의 외곽선 또는 이제 부지 경계선이에요. 아마 이제 시험 볼 때는 건물보다는 이제 부지가 나올 거예요. 부지가 우리 대상지 나오죠 보니까 이 대상지의 경계선이 또 진해요. 그러니까 또 하나가 단면선. 이제 단면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단면선을 잘라야 되죠 보니까 이 단면선이 이제 진하고 굵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선은 이제 물체 외곽선, 경계선, 파선 등이에요. 그죠? 보통 어때요? 우리만 아는 이제 시설물, 그 다음에 수목 표현, 그 다음에 이제 경계석, 그죠? 그다음 계단, 경사로, 이런 것들이 중간선으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 가는 선은 우리가 아는 보도선, 그 다음에 질감 표현하는 선, 그다음 치수선, 그러니까 지지선이나 해칭선, 보도선 등은 가는 선에 이제 포함되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요 세 개의 선의 구분이 딱 명확하게 딱 피가 나야지 좋은 도면이 됩니다. 그다음 선 끊는 거 있죠 보니까 아까 말했지만 동일한 종류의 선은 어때요? 동일한 진하기와 동일한 굵기의 선으로 표현되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나왔죠 보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수목 표현하고 그러니까 어떤 수목은 진하게, 어떤 수목은 연하게 표현해요. 그거 다 틀린 거예요. 모든 수목선은 다 진하게 표현됩니다. 똑같은 진하기와 굵기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어차피 수업하면서 계속 고쳐 나가는 게 선, 글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다음 문자 쓰기, 글자 쓰는 거예요. 어차피 책에 놓으면 뒤에 글씨 교본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글씨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도면 글씨라고 정해진 글씨는 없어요. 근데 보기에 딱 봤을 때, 그죠? 이제 깔끔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글씨조가 있으니까. 그래서 절대 궁서체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원래 도면 글씨는 없는데 정 글씨가 너무 안 나가는 학생들은 책에 있는 글씨체를 가지고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연습이 많이 필요한 게 글씨체예요.
그래서 일정한 패턴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글자, 문자고, 그죠? 그러다 한글도 중요하고 숫자, 영어는 별 필요 없고, 원래는 영어 연습해야 되는데 별 필요 없습니다. 그 한글과 숫자를 지속적으로 연습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 글자 쓰잖아 보니까, 그 도면 글씨는 원래는 어때요? 우리 아까 하자 보조선이 좀 보니까 보조선을 이렇게 긋는 거예요. 하나, 원래는 세 개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세 개로 이제 보조선을 꺼주는 거 이렇게. 그죠? 원래 이론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글씨를 막 이렇게 연달아 쓰는 게 아니고 딱딱 끊어 쓰는 거예요. 막 답안지다 그러면 여기 안, 지, 첫 번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딱딱 끊어서 쓰는 방법을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냥 쓰면 이렇게 되겠죠, 보니까. 그죠? 이런 글씨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제도 글씨는 쓰는 게 아니고 원래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을 딱딱 끊어서 조금 쓰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이 편리한 게 뭡니까? 글씨를 못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조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글자 막 삐딱삐딱하게 보기 싫어집니다. 요 크기가 다 틀려지고. 근데 글씨를 좀 잘 쓰는 학생들은 그냥 보조선 없이 그냥 써도 글씨가 일정한 크기로 일정하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글씨가 의외로 중요한 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글씨 연습을 못하는 학생들은 꾸준하게 한 달 내내 글씨 연습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죠? 요것도 어차피 수업 시간에 또 하겠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뭐 했습니까? 도면을 그리면 반드시 그 검사를 받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검사를 해봐야지 이 글씨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글씨를 좀 연습하라고 그러면 아주 죽으라고 하고 글씨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조경 식물 재료의 평면 기호 표현 방식입니다. 어차피 이제 도면이 그죠? 경계석이 들어가고 어때요? 시설물이 들어가고 그냥 바닥 포장이 들어갈 거니까 바닥 포장해야 되니까 포장이 들어가고 이제 수목이 들어갈 거예요. 실제로 그게 끝이에요, 오면. 그죠? 그래서 이제 조경식물의 표현 기법이 나오는데, 자, 책에도 아마 여러 가지 표현 기법이 있을 거예요. 아주 복잡하게 보니까. 그죠? 아마 되게 복잡할 거예요, 보면. 책에 있는 내용도. 근데 어차피 시험 문제는 뭡니까? 시험 문제는 반기호식이에요. 무슨이면 이제 수목을 성상별로만 구분하는 반기호식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템플릿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보니까. 어차피 수목은 원으로 표현될 거예요, 원으로.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반기호식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상록, 침력, 교복과 자, 그 다음에 낙엽, 침엽 교목. 그 다음에 이제 상록, 활력, 교목과 이제 낙엽, 활력 교목. 땡땡하게 그냥. 그 다음에 관목이에요. 관목과 이제 지필이요, 지필. 자, 요거 잘 들으세요. 일단 상록, 침엽 교목을 표현한 거는 책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다 안 씁니다. 딱 한 가지였어요, 한 가지만.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원형 템플릿 쪽 보니까, 자, 우리 원형 템플릿으로 일단 연습이니까 이제 원형을 이제 간을 그리세요, 이렇게. 간은 이제 선으로 이런 식으로 원형을 하나 그리는 거예요. 템플 딱 대고 그냥 연하게 그리세요, 연하게. 연하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이 뭐겠습니까? 침엽수는 뾰족하게 보니까. 그러면 침엽수는 이렇게 표현되는 게 이렇게. 진하게,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 주간을 이제 중심 줄기 쪽이니까 주간을 중앙에다가 진하게 점으로 찍어주면 되고. 그렇죠? 이게 상록, 침엽, 교목 표현이에요. 그 소나무, 잣나무, 향나무, 전나무, 뭐 구상나무, 그죠? 전부 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되게 쉽죠 보니까. 근데 그리다 보니까 어떤 학생은 어떻게 그러냐면, 자, 템플릿을 이렇게 그렸죠 보니까. 그러면 아주 학생들이 마음이 소심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진짜 이런 식으로 그리는 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그립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상록 침략 교목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어떤 학생 또 이런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너무 대범해요. 대범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를 그냥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중심 주안 찍고. 지금 웃고 있죠, 보니까. 근데 웃을 일 아니고, 일반적으로 처음 그려하면 막 이런 식으로 도면을 그려요, 보면. 너무 꼼꼼한 학생들은 진짜 하나하나 그리고 너무 대범한 학생들은 이렇게 듬성듬성 그리는 것이 되거든요. 보기에도 너무 좋아요. 이게 제일 편리하죠, 보니까. 왜냐면 이 방식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건 수목 그리다가 그냥 3시간 지나갑니다. 이 방식은 너무 성의 없고 도면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일정 간격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서 그리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쉬울 것 같이 보니까 이것도 의외로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쭉 계속 연습하게,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프리핸드 이거는 템플릿을 원 그리고 요거는 그냥 프리핸드로 진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진하게. 그러니까 중심 주간도 반드시 진하게 한번 표현해 주시고, 교목은 반드시 중심 주간을 진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로. 그래서 점으로요. 그래서 진하게 표현해 주시고. 요 방법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히려 도면이 지저분해 보이니까 요 방법을 쓰는 거예요. 표현 기법이 하나입니까? 예. 상록 침략 교목은 한 가지 표현을 다 쓰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뭐 안에 해칭 넣고 질감 넣을 필요 없습니다. 시험 볼 때는 절대 필요 없어요. 그거 한다고 점수를 더 주는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나무였다. 그냥 소나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요점 시점을 많이 쓰죠, 보니까. 공간을 요점 시점을 많이 쓰는 게 소나무예요. 자, 그럴 경우는, 자, 여기다 가는 선을 이용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자대고, 선을 요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요런 식으로 조금 소나무만 표현을 달리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해칭선을 요런 식으로 일정하게, 이렇게 하면 상관없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소나무는 요쪽 시점이니까 눈에 딱 띌 수 있게 약간의 해칭이나 이런 선들을 넣어주는 것도 효율적입니다. 소나무만, 나머지 상록 침략 경우에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런 표현을 쓰고, 그다음 낙엽 침략 교목. 자, 몇 가지 없죠, 보니까. 몇 가지 없어요. 제일 많이 쓰는 게 뭐겠습니까? 메타세콰이어하고 나구송이에요. 그죠? 그게 두 가지밖에 안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는. 근데 낙엽 침략 교목과 상록 침략 교목은 표현 기법이 둘 다 같아요. 따로 쓰는 게 아니고 같은 표현 기법으로 사용하고 싶으면 됩니다. 그죠? 시간에 이제 침략 교목은 다 요 표현을 쓰시면 돼요, 간단하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활렵수예요. 그래서 상록 활렵 교목과 낙엽 활렵 교목 마찬가지 둘 다 같은 표현을 써야 됩니다. 그죠? 어때요? 말 그대로 수관폭을 그냥 원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역시 템플릿으로 이거 쉽죠 보니까 진하게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거예요. 그냥 진하게 템플릿으로 한 번 꺼도 되지만 여기에 약간 겹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겹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심 주간을 한 번 더 표현하면 약간 볼륨감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 없을 경우에 그냥 진하게 이렇게 한 번만 원으로 표현하고 중심 주간 찍어도 상관없어요. 이제 시간이 좀 있다. 난 그려봤던 문제 또 나왔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선을 좀 겹쳐가지고 두 번 겹쳐서 이제 낙엽 활력 교목, 상록 활력 교목을 표현하면 되고. 그죠? 근데 아마 시험 문제 상록 활력 교목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중부지방에 식재할 수 있는 상록 활력 교목이 거의 없죠 보니까.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는 낙엽 활력 교목이 추가될 거예요, 보면. 물론 이제 대상지가 우리 설계 대상지가 남부지방이다. 그럴 경우에는 상록수가 꽤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중부지방이 이제 설계 대상지가 그러면 상록 활력 교목은 거의 없죠 보니까 대부분 다 낙엽 활력 교목이 위주가 될 거예요. 그죠? 그럼 뭐 느티나무다, 단풍나무다, 뭐 모가미나무다, 플라타너스다 다 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되게 쉽죠, 보니까. 근데 이것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 선을 겹치라고 좋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수학의 교집합이고, 이건 수학의 교집합은 교집합. 그죠? 그 유사하게 그리는데 약간만 이렇게 차이나게 어긋나게 그냥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10조 그리는 건 템플릿으로 진하게 그리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활력 교목, 그 다음에, 상도 활력 교목, 낙엽 활력 교목은 둘 다 요 편을 쓰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목 표현이에요, 관목. 관목도 두 가지죠, 보니까. 그래서 이제 활력 관목이 있고, 이제 침nhập 관목이 있을 거예요. 그 활력 관목 되게 많죠, 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뭐 짓동나무다, 개나리다, 또는 철쭉이다, 그러니까 영산홍이다. 뭐 이런 게 다 활력 관목 아니에요, 보니까. 그죠? 물론 이제 상록 활력 관목이 있고, 낙엽 활력 관목도 있죠, 보니까. 그 침nhập 관목은 별로 없죠, 보니까. 농약나무, 눈잣나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침nhập 관목이고. 그죠? 자, 이 관목 표현은 두 가지예요. 그 관목은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적을게요. 첫 번째로 이제 군식하는 경우. 그 또 하나 뭡니까? 울타리 식재예요. 그죠? 짓동나무, 개나리, 사철나무 같은 경우 울타리 쪽 식재하죠, 보니까. 근데 이제 철쭉이나 뭐 영산홍이나 뭐 화산나무 군식 많이 하죠, 보니까. 물론 화산나무는 울타리 식재하지만 일단 군식하는 용도로 쓰는 게 있고 울타리 용도가 있을 거예요. 자, 군식할 때는 자, 만약에 우리 자, 예를 들어서 철쭉, 영산홍을 군식해야 된다. 그럼 만약 군식하는 면적을 잘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떻게 그러냐면 이렇게 그럽니다. 자, 잘 보세요. 자, 군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자, 군식하는 형태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런 식의 형태로 이제 군식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관목은 항상 표현할 때 해칭선을 좀 넣어주세요. 해칭선을. 그죠? 요 안에 해칭선을 넣는 거예요. 가는 실선으로 해칭선을 표현해 주세요. 어떻게 할까? 점만 찍어도 되고 표현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선 끌까요? 45도로. 이것도 자대로 그려야 돼요. 원래는. 45도로 선 끊고 여기 한번 선 끊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칭선을 한번 넣어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해칭선 넣으세요. 아니면 이게 싫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려도 돼요. 요런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그냥 점만 요런 식으로 찍어도 되겠죠. 이렇게. 그죠? 아니면 그냥 여기가 45도로 이렇게 선을 하나, 둘, 셋 이렇게 놔도 되고 또 여기가 또 반대로 해칭 놔도 되고 이렇게. 표현 기법 아마 수만 가지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가는 선을 이렇게 해칭을 넣어서 표현하는 것이 관목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리라니까 어떻게 그립니까? 이렇게 그리죠,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 왜 관목이니까 나무가 작고 수완폭이 작죠, 보니까. 원래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이 수완폭만큼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리는 거 이렇게. 외곽부에 식재하는 수목에 이렇게 원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원래. 서로 겹쳐야 되니까. 군식은 수목이 이렇게 서로 겹치죠, 이렇게. 원래 표현하면 이제 가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냥 요 외곽선을 따라서 이렇게 진하게 선을 이런 식으로 그어주는 거, 이렇게. 근데 이렇게 그리면 어때요? 시간 내에 못 그리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원으로 해가지고 동글동글하게 크고 작은 원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그리면 말이 안 되잖아, 보니까. 도면도 지저분하고 이게 너무 성의 없어서 감점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동글동글 잡아서 크고 작은 이제 형태로 이제 홀을 그려가지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다음 해칭을 넣어주고. 그 연습 필요하다고 했죠, 제가. 연습 필요해요,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표현한 거는, 자, 일단 군식인데 이건 어때요? 이거는 우리 말하는 활력 관목을 군식할 때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눈잣나무다, 눈잣나무다, 이런 거를 이제 군식하겠다. 그렇게 보면 좋으니까. 그래서 침nhập 관목을 군식할 때는 바로 침nhập 쓰니까 요 표현 쓰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이제 뾰족뾰족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되게 쉽죠, 보니까. 마찬가지로 해칭선을 이렇게 넣어도 돼요, 브랜드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해칭선을 넣으면 되고, 이렇게.
그죠? 이거는 그냥 침력 관목을 구운식한 표현이에요, 간단하게. 그죠? 역시 마찬가지로 원래 원이 있고 그게 뾰족뾰족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시간 없으니까 그냥 요 표현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해칭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차이가 많이 나죠, 보니까. 그래서 관목은 반드시 해칭을 넣어주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자, 근데 아까 말했죠. 또 하나가 울타리 식재, 울타리 식재. 그죠? 짓동나무, 뭐, 개나리, 또는 이제 사철나무, 명자나무, 그것도 화살나무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울타리 꽤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울타리는 어때요? 어차피 폭을 일정하게 쭉 중첩에 식재하죠,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식재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울타리는. 그럼 어때요? 그죠? 울타리 폭을 잡아가지고 그냥 이거예요, 울타리는. 간단하게. 자대고, 요런 식으로 울타리가 표현될까, 간단하게 그리면. 마찬가지 해칭을 넣어줘야죠, 이렇게. 울타리니까 어차피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근데 약간 모양을 잡으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뭐 모양 잡는 거는 책에도 나와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이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서로 어긋나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이렇게. 해칭 넣어주고.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뭐, 자기 마음대로 줘, 이렇게. 뭐, 표현기법은 이거 수방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직선을 이렇게 표현은 상관없습니다. 그죠? 이게 그냥 울타리예요, 말 그대로, 식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관목이 표현되어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학생들 이렇게, 되게 쉽네요. 막상 그려봐요. 이것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지피류예요, 지피류. 요즘 또 시험 문제가 지피 식물이 잘 넣어주니까 초하류들. 그죠? 만약에 이제 연못에서 여기에 뭐 갈대 부두를 구운식한다. 어차피 초하류는 구운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화단이 아닌 이상은 보통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구운식을 할 거예요,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만약에 내가 이제 무럭새를 시작한다 또는 부두를 시작한다. 그럼 부두를 시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간단히 잡으세요. 요런 식으로 부드럽게 이제 부두를 시작했다. 시간 연못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연못에 부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해칭을 넣어주고 조금.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부두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죠? 되게 쉽죠, 보니까. 근데 초보님 같은 경우는 표현할 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지만 보기 싫으니까 그 자유 곡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그죠? 아마 대부분 다 GPU는 이런 식으로 간단히 표현될 거예요. 그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모든 수학의 표현 기법들입니다. 그죠? 아까 말했죠. 선의 진하기는 아주 진하게 그리세요. 그죠? 뭐 중간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아까 말했지만 도면 프레임선이나 이제 부지경계선, 단면선은 사비로 그릴 거예요. 사비로. 사비는 아니 그릴 거예요. 0.7이나 0.9 샤프로 아무리 진하게 그래도 사비만큼 안 진해요, 사실은. 굵기도 얇고. 그래서 무조건 0.7이나 0.9를 딱 눌러가지고 써요, 눌러가지고. 0.7, 0.9도 어때요? 그냥 힘 안 주고 그리면 선이 연하게 나옵니다. 그죠? 이제 샤프를 이렇게 누르면, 그죠? 진하게 나오죠, 보니까. 눌러서 진하게 이제 이런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해칭선은 가는 실선이고, 그러면 0.7이나 0.9를 그냥 힘을 안 주고 연하게 끄면 이런 식의 선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구별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템플릿 그리니까 이렇게 그래요. 이거 보세요. 활력선이 편하죠, 그러니까. 근데 템플릿 대고 그리면 이쪽 선 진하게 나오고 이쪽 선 막 연하게 나와, 이렇게. 연하게 나오다 막 끊기고 또 진하게 막 그래요. 이건 안 됩니다. 아까 동일한 유형에서는 동일한 진하기와 동일한 굵기로 그려야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학생들 습관적으로 어때요? 샤프를 요런 식으로 이렇게. 요렇게다가 요렇게 그래요, 보면. 템플릿은 약간 턱이 있으니까 요 위쪽은 선이 진하게 나와요. 근데 그 밑쪽은 약간 샤프가 들리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요 밑쪽 선이 연하게 나오거나 선이 끊겨버려요, 중간에. 그럼 원래는 이제 그럴 때 어때요? 수직으로 딱 세워가지고 요런 식으로 해야 되죠, 이렇게. 원래는 그래요, 도면 자체가. 근데 습관이 되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항상 수목 표현할 때는 템플릿 대고
위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야지 선의 진하기와 굵기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상식이지만 이런 것도 미리 설명드려야지 나중에 이런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관목은 중심주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관목은 군식이나 울타니까 여기 중심주가 찍을 필요 없어요. 이런 식으로만 표현해 주시면 수목 표현은 끝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은 아무도 안 씁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표현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자, 일단 지울게요. 다른 설명 드려야 되니까. 일단은, 그렇더라. 그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경 시설물의 형태 표현인데, 요 시설물은 나는 따로 할 거예요, 어차피. 왜냐하면 내용도 많고 복잡해요. 뭐, 포골라, 벤치, 미끄럼대, 그네, 시속, 시설물 되게 많죠,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건 나중에, 마찬가지 계단, 창문, 문표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마감이 이제 우리 조경에서는 바닥 포장이 좋으니까 포장에 대한 표현, 그다음에 방위표와 스케일, 축척에 대한 표현이 있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나중에 한 번에 할게요, 오면.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수목 표현하고 원래 시설 표현인데 시설물은 많으니까 자,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수목 표현 알죠 보니까 그죠? 이렇게 다양하게 질감 표현이 가능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수목에 대해서 질감 표현을 쭉 해놓은 거예요. 예쁘죠 보니까 도면의 질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근데 이거는 시간 내에 절대 못 그려요. 그래서 원래 우리 이제 기호 표현식이라고 그러니까 말해 수목마다 다른 표현 기법으로 표현해 주는 게 기호 표현식이에요. 근데 기호 표현식은 100분의 1 이상 되는 도면에서만 사용하는 게 기호 표현식이에요. 주택정원 설계한다. 그럴 때만 필요한 게 기호 표현식이에요. 근데 우리 만화는 이제 200분의 1부터 해가지고 400분의 1, 그죠? 그 사이 도면은 전부 반기호식, 성상별로만 구분하는 반기호식입니다. 시험 문제는 무조건 반기호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그 시험 문제 절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공하시고 이건 참고로 이런 표현도 되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다 템플릿으로 보조선을 그리고 그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형태 안 나오죠 보니까. 그죠? 여하튼 이런 표현 기법이 있더라. 잘 하시면 됩니다. 그죠? 외우지 마세요.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이렇게 그리는 연습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연습한 것만 그려드리는 것만 연습해서 충분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그죠? 요거는 이제 울타리 같은 표현이죠 보니까 요거는 이제 군식하는 표현들이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것도 울타리 표현 기법이 이렇게 있더라. 쭉 보시면 됩니다. 이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하면서 또 설명을 드린다니까 요런 게 있더라 말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보세요. 요거는 중심 주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보니까. 그리고 얘는 왜 중심주간 표현합니까? 이거는 이제 대간목. 그죠? 약간 관목인데 좀 키가 큰 게 있죠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라일락이나 박테기 같은 거 있죠 보니까. 걔네들 다 관목인데 키가 좀 커요 보면. 최대한 5m까지 자라니까. 그래서 라일락, 그 다음에 뭐 박테기 나무 이런 거는 뭐 울타리도 가능하지만 보통은 이제 구은씩 하는데 나무가 크니까 어때요? 이런 식으로 표현돼요. 이렇게 하나, 두 개, 뭐 조금 띄워서 세 그루, 네 그루, 5그루 시작할 때 이렇게 또 6그루, 7 시작할 7그루, 7그루 시작할 때 이렇게. 이럴 경우에 중심 주간에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대간목일 때 이런 식으로 중심을 표현해서 나중에 이제 수목 연결선이 있는데 그건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연결선을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연결해서 수목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건 대간목일 때 예외적으로 이렇게 내다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제가 설명되는데 잘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소간목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군식하니까 당연히 중심 주간이 표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울타리 마찬가지. 중심 주간이 표현이 안 되시면 됩니다. 이런 표현들은 이제 대간목일 때만 이렇게 중심 주간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지피나 이런 표현 기법인데 역시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죠?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이런 표현이 있더라 하시면 됩니다. 초알이 왜 이렇게 표현 안 해요? 그죠? 누가 사각박스에다 딱 식지합니까? 자연스럽게 식지하고 해칭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해체는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간단히 선 긋거나 점 찍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나오죠 보니까 이것도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뭡니까? 이제 아까 했지만 제가 수목을 성상별로만 구분하죠 보니까 쉽게 말하면 상록, 침략, 교목, 나엽, 침략, 교목은 다 표현이 똑같이 보니까 그러면 어때요? 채점자가 이게 뭐가 뭔지 알 수 없죠 보니까 이게 소나무인지 잠나무인지 향나무인지 그죠? 알 수 없으니까 반드시 시험 문제는 수목을 표현해주고 이제 인출선을 사용해서 각각의 그루수, 식재 그루수와 수종명, 이제 규격을 따로따로 적어주는 방식입니다.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 일단 침엽수부터 할까, 침엽수부터. 그러니까 침엽수에 만약에 소나무를 5그루씩 짜요, 5그루. 그죠? 뭐 소나무는 대부분 다 어때요? 아까 말했죠. 요점 식재니까 중요한 부분에 요점 식재니까 소나무 5그루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일단 원형 템플릿으로 이게 똑같은 그릇 주시면 돼요. 하나, 2개, 3그루.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시면 되니까 부등면으로 시킬게요. 4그루, 5그루 식재할게요. 이렇게 같은 그릇 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아까 말했죠. 그죠? 프레임 형태 잡고 여기에 침엽 표시. 자, 근데 이건 수간폼이 맞다 했을 거예요. 그럼 이쪽은 요 침엽 표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진하게 선을 꺼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죠? 여기도 한 그루. 여기도 한 그루. 조금 빨리 그릴게요. 여기도 한 그루. 표현해주고. 그 다음 중심주간 찍어주니까 중심주간. 중심주간을 찍어주고 이렇게. 진하게 찍어야 됩니다. 중심주간도 진하게 표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소나무는 제가 해칭을 넣었죠. 보니까 소나무만. 그래서 똑같이 해칭 넣게 그러면 45도 그냥 선 긋게 이렇게. 가늘게 해서 이렇게 45도로 선을 꺼주고. 보기 좋게. 원래 자대로 그리는데 시험 볼 때 프리핸드로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소나무 제가 이렇게 5그루 심어놨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자, 요걸 하세요. 이제 수목 연결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제 수목, 이제 연결선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항상 이제 동종, 같은 종류의 수목을 같은 크기, 동형의 이제 식물을 이제 인접해서 식재할 경우 이제 식재할 경우에 이제 쓰는 게 이제 수목 연결선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소나무 있고 저 끝에 소나무 있는데 이 두 소나무는 수목 연결선 이렇게 연결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바로 옆에 인접해 있는데 항상 동종 동형이에요. 같은 종의 같은 크기의 수목을 식재할 경우에 수목 연결선 연결합니다. 어때요? 요거는 이제 어때요? 수간폭이 겹쳐져 있죠, 보니까. 수간폭이 겹쳐지는 경우는 수목 연결선 연결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같은 종으로 인식됩니다. 약간 떨어지는 경우, 이럴 경우에, 자, 가는 실선이 좋으니까, 그 가는 실선으로 해서, 요렇게 자대고, 자대고,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제 수목 연결선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죠? 끝이에요. 이게 수목 연결선입니다. 그 직선으로 그냥 끊는 거예요. 그 가까운 것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대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중심주간과 주간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힌트 하나 나오죠. 보니까 무슨 힌트 나옵니까? 도면 그릴 때 무조건 같은 종의 같은 크기의 수목을 시게 주니까 소나무를 서로 다른 크기의 수목을 안 심어요. 시험 문제는 무조건 똑같은 크기의 똑같은 수종을 씁니다. 그냥 다르게 쓰면 어때요? 이 조그만 소나무 또 몇 그루 있다. 그럼 그건 또 따로 수목 연결선으로 연결해서 따로 이렇게 인출선을 뽑아야 됩니다. 시간이 2배, 3배 걸려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가 어때요? 수목을 10종 이상 쓰라, 20종 이상 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때요? 소나무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다 해가지고 그게 두 종이 아니고 그냥 소나무 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크기의 수목을 쓸 필요 없죠 보니까 무조건 한 종, 같은 종의 수목은 그죠? 한 크기의 수목만 식재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자, 제가 여기 소나무 식재했는데 저 끝에 또 소나무 식재했다. 그럼 어때요? 수목 연결선이 연결 안 되죠 보니까. 그렇죠? 그럼 따로 인출선 따로 뽑아줘야 돼요. 그럼 시간이 2배, 3배 걸리죠 보니까. 그럼 여기 소나무 식재했으면 저쪽은 소나무 식재할 필요가 없죠 보니까. 다른 수종으로 식재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힌트가 뭡니까? 동종, 동형의 이런 수목들은 어때요? 무조건 인접해서 한 지역에만 식재해주는 거예요. 이 수목을 또 다른 지역에 식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 수종 자체는 문제 충분히 주어져요. 그 시험 문제 기본적으로 10종 이상, 20종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종을 또 다른 지역에 심을 필요 없어요. 다른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맞는 수목으로 식재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도면도 그렇지만 실제와도 그래요. 그래서 만약 소나무 여기 식다, 여기 사용했다, 식재했다 그러면 이건 소나무에 끝난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다른 종으로만 식재하고 이 종은 식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인출선은 어때요? 두세 번 뽑을 거라 한 번 뽑으면 되잖아 보니까. 그냥 수준이 충분하니까 굳이 여러 번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으면 이제 소나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수종을 그죠? 20종을 써야 됐다. 20종 이상. 그럼 20종을 딱 쓰면 돼요, 사실은. 그죠? 이상이면 더 많이 써도 되지만 그죠? 어차피 이제 수목 점수는 20종이면 만점이에요. 25종 썼다 해가지고 점수를 더 주는 건 없습니다. 조건이 20종 이상이면 딱 20종 이상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잘 그려서 보면 어때요? 만약 수종을 20종 써야 했으면 인출선이 딱 20개 나와, 20개. 그죠? 근데 못 그려서는 어때요? 20종 써야 됐으면 인출선이 30개, 40개 나옵니다.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막 여기 쓰고 그러니까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쓸 거예요. 한 종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럼 시간 낭비고 오히려 도면도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제가 말했지만 만약에 20종 써야 됐으면 그 인출선은 20개 딱. 제일 좋은 건 20개예요. 많아야 한 22개. 왜냐하면 이제 부득이 할 경우에 그 여기 쓴 수정을 또 여기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20종 사용에는 기본적으로 많이 써봤자 한 22개? 그건 끝이에요. 제일 좋은 건 20개만 인출선 나오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부득이 할 경우 한 22개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일단은 나중에 도면 그릴 때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그리는지. 그죠? 일단은 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자, 이렇게 일단 수목 연결선 연결했다. 그럼 이게 뭔지 압니까? 모르죠, 보니까. 몰라요, 뭔지. 그럼 반드시 이제 설계자가 이 수목에 대한 설명을 적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출선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순환 연결선이 될 수 있는 끝나는 부분. 여기나 여기 쪽이니까 끝나는 부분에 이제 인출선 끊는 거 이렇게. 인출선은 여러 가지 보니까 그 수평선을 끌 수도 있고 그 30도, 45도, 60도, 이제 90도 다 가능해요. 그죠? 삼각자에 있는 그 경사 형태로 다 가능한 게 인출선입니다. 그런데 다 씁니까? 아니요. 시험 볼 때는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통일하면 뭘로 할래요? 제일 간편한 거, 수평과 수직 두 가지가 제일 간편해요. 그죠? 수평은 제일 간편한 사실은 그냥 I자로 한번 줄만 끄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형태는 어때요? 삼각자를 써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도면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간단히 수평, 수직 요 두 가지는 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써야 돼 사실은. 그래서 제가 요 방식은 추천 안 합니다. 그래도 되지만 그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일단 수평선을 제일 많이 긋고 수평선에 의해서 뽑을 수 없는 인출선을 이렇게 수직으로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요건 지울게 제가 추천 안 하니까 지우고 자 일단 수평선을 그렸다. 그죠? 자 그럼 앞에는 뭐라 하면 제가 또 수량 그 식재 그루스예요.
이제 수목 연결선이 연결된 그루수를 적어줍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루씩만 적으니까 간단하게 원래 보선 그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써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5점이에요. 5점이면 다섯 그루란 뜻이 다섯 그루. 그죠? 그 다음 수종명. 여기다가 소나무. 수종명을 적어주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위에 보선 그려야 되죠. 이렇게.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는 규격을 적어요. 규격. 자기가 식지한 규격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소나무는 뭐였습니까? 필기 때 배워주니까 H, W, R 써주니까 세 가지 났습니다. 그래서 H 얼마, 수고 얼마에 곱하기 W 얼마 곱하기 R 얼마 값이에요. 세 가지 났습니다, 소나무는. 그런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수목의 규격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실제로 그래요. 그래놓고 학생은 규격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규격을 막 정리하 그게 아닙니다. 그 대략적인 크기에 맞춰가지고 규격을 적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자, 식지한 수목에서 알 수 있는 건 지금 수간폭밖에 알 수 없죠, 보니까. 그죠? 스케일에 맞게 그렸으니까 수간폭이 나올 거 아니에요,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도면을 200분의 1로 그렸더라. 그럼 200분의 1 스케일로 재보니까 요 수간폭이 3m였다, 3m. 그래서. 그럼 어차피 수간폭 나와있죠, 보니까. 왜냐하면 수구하고 수간폭은 미터 단위로 적정오니까. 그러면 이제 수간폭이 200분의 3m였다. 그냥 3.0이에요. 그렇잖아요. 위에서 본 거니까. 수간폭 3.0이 소나무예요. 그럼 수고는 어떻게 알아, 수고는? 여기 수가 표현됩니까? 표현 안 되죠, 보니까. 수간폭만 표현이 되는 거야, 지금. 자, 근데 수고를 무조건 적는 게 아니고, 자, 일반적으로 수고의 60에서 이제 70%가 그 나무의 수간폭이 돼요, 보면. 일반적인 수목은, 물론 예외도 있죠, 보니까. 근데 보통은 수고의 70%가 그 나무의 수간폭이 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소나무가 3.0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60% 잡을게요, 60% 간단하게. 그럼 소나무의 수고는 뭐겠습니까? 약 한 5m 정도 되죠, 보니까. 5, 6, 30이니까. 그죠? 뭐 조금 더 커도 조금 작아도 돼요. 뭐 4.5, 뭐 6m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 5.0이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수고 5m에 수간폭이 3m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걸 정해줘야지 그 자기가 크기에, 자기가 표현한 수목에 맞게 이제 크기가 표현되는 거예요. 규격이. 막 마음대로 적으면 크게 표현했는데 수가 작고 작게 표현했는데 막 수가 크고 막 그래요. 일반적으로 수목의 수가 크면 수가 뭐 커지니까 그게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적어주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수간폭은 보이니까 위에서. 수간폭이 보이니까 수간폭을 적고 그 다음에 H 수고를 적으면 됩니다. 미터 다니니까 5.0, 3.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B하고 R을 적는데 자, R은 근원 직경이 오니까. 자, 그럼 근원 직경이 도대체 됩니까? 자, 요것도 통상적으로 수고가 5m일 때 이 R 값이 통상적으로 12에서 1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그죠? 그러면 이거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뭐. 그죠? 12 내지 13, 14, 15가 되니까. 더 클 수도 있고. 그 대략적으로 그냥 한 15다. 이렇게 적으면 끝이에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놓고 H가 5.0에 곱하기 W 3.0인데 R이 5cm다. 5cm 요만해요, 나무가. 그죠? 5cm 요만하잖아, 보니까. 그 나무가 그 견딥니까? 다 쓰러지지. 그래서 대략 여기에 맞춰가지고 얘보다 크면 어때요? 더 크게 좀 되죠, 보니까. 20이다, 뭐 이렇게 좀 되고. 18, 20이다. 얘보다 작으면 어때요? 작으면 얘보다 작게 뭐 8이다, 10이다 이렇게 적으면 될 거예요. 대략적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학생들이 그래요. 그러면 수목이 20종이면 이걸 하나하나 다 재서 적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조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어때요? 이걸 하나를 대표 적어놨죠, 그러니까. 그 하나를 대표 제가 적어놨어요.
그러면 얘보다 큰 나무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보다 더 크게 좀 되죠, 그냥. 얘보다 나무가 작다 그러면 얘보다 작게 좀 될 거고. 그래서 유도리 있게 도면을 작도해 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하나 다 재서 있습니까? 딱 한 가지 대표적인 수목을 재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머지 작은 건 좀 작게, 큰 거는 좀 크게 유도리 있게 도면을 작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표적이에요. 그 상록, 침력 교목은 다 HW 쓰려니까 상록, 침력 교목은 다 HW예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상록, 침력 교목은 그러니까 다 H 얼마 곱하기 W 맞습니다. 그렇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아까 말했잖아. 소나무만 좀 HWR 쓰면 되고 나머지 다 HW예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낙엽, 침엽 교목이 나올 거예요. 그죠? 아까는 메타세콰이어, 나구송, 은행나무 그런 게 있으니까 요거는 두 가지예요. HB를 쓰는 게 있고 HR을 쓰는 게 있습니다. 좀 공부하세요. HB, 흉고 중에 쓰는 나무 뭐가 있습니까? 메타세콰이어는 흉고 중에 씁니다. 그러니까 은행. 물론 은행은 침엽수지만 표현 기법을 쓸 때는 활엽수로 표현해 줍니다. 근데 성상별로 구분할 때는 침엽수에 속한 게 은행이 좋으니까 HB를 쓰면 되고 요 나구송은 이제 HR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여쭤보니까 낙엽송, 라릭스, 그죠? 일본 이깔나무 이런 걸 HR 쓰고 HB는 메타, 은행 말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외우시면 돼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활엽수인데 일단 낙엽 활엽수를 기준으로 할게요. 왜? 시험 문제가 대부분 중구장이니까. 자, 낙엽 활엽 교목이에요. 요것도 두 가지 보니까 HB를 쓰는 게 있고 HR을 쓰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낙엽 활력 경우는 HW를 안 씁니다. HB, HR이에요. 그 낙엽수 시키면 HB 하면 HR이에요. B를 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가로수종은 보통 HB를 씁니다. 느티나무, 그 다음에 팽나무, 왕벚나무, 자작나무. 그죠? 이런 건 다 HB를 써요. 그죠? 보통 가로수로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어떠죠? 중심 주간이 길게 올라가서 위에서 이렇게 가지가 갈라지는 거는 HB를 많이 씁니다. 근데 HR 같은 경우는 지하고가 반대로 낮은 수목이에요. 그죠? 대표로 뭐가 있습니까? 느티나무. 느티나무 여기 보면 밑에부터 가지가 갈라지죠, 보니까. 그 다음 단풍나무. 그 다음 매화나무. 뭐 기타 등등등등 되게 많죠, 보니까. 그래서 낙엽 활력 경험을 씹다가 이 나무의 규격을 잘 모르겠다. HP인지 HR인지. 그냥 HR 쓰면 맞는 경우가 거의 90%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의 대부분 다 HR 쓰고 예외적으로 가로수 용도로 쓰는 수목만 HP를 씁니다. 그냥 지하구가 높게 올라가는 수목, 이런 수목 HP를 쓰면 그 외에는 대부분 다 HR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학생들이 그래요. 그러면 HW 이건 알겠다. 그럼 HB랑 HR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자, 이거 보세요. 자, 만약에 느티나무를 내가 식재한다. 느티나무. 자, 녹음수로 하나, 부등변 삼각형 시작할게요. 세 그루 심었다, 이렇게. 녹음수로. 그럼 여기 중심 주간을 표현해주고. 자, 수목 연결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인추도 뽑으면 되죠, 그러니까. 자, 수직으로 뽑을까요, 수직으로 이렇게? 그럼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뽑아주면 됩니다. 그럼 똑같죠? 세 그루의 느티나무다. 그럼 HR이죠, 느티나무는. 그죠? 그러면 H 얼마에 곱하기 R 얼마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역시 수간폭이 오니까. 그죠? 만약 수간폭이 예를 들어서 뭐 2.5m였다. 예를 들어서, 제목 너무 작나요? 좀 크게 할까요?
수간폭이 적으니까 4m였다, 4m. 예를 들어서. 그럼 수온은 얼마겠습니까? 대충 한 6m 내지 7m 내지 오니까. 그죠? 6, 70%니까. 6m에 60%면 3.6m, 70%면 4.2m 안에 오니까. 그럼 대략 6m 정도예요, 6m. 그러면 R은 얼마겠습니까? 아까 수고가 5m일 때 R이 12에서 15라 할 정도니까 그거가 조금 크게 R은 20이다. 이렇게 적으면 끝이에요. 대략적으로 이런 식의 규격을 적어주는 게 수목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이렇게 알아주면 되죠, 보니까. 나머지 쉽잖아요, 보니까. B는 R보다 조금 더 작게 적으면 되죠,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R이 어때요? 근원 직경이 그죠? B의 1.200 값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흉고 직경은 근원 직경보다 조금 작은 거예요, 사실은. 그 대략적으로 거기 맞춰가지고 이런 식의 규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말하는 수목 표현이 이렇게 되는데, 자, 또 하나가 뭐냐면 관목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할게 이제 관목인데, 자, 교목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관목은 만약에 우리 군시한다. 야, 예를 들어서 이제 영산업을 군시한다. 자, 그럼 이렇게 아까 표현했죠? 역시 관목 똑같이 이제 인출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해칭 넣어줄게요. 해칭을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영산업을 군시해 놓은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인출선 끌 때는 자, 한번 진하게 점을 찍으세요. 점을 찍고 인출선 한번 꺼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근데 관목은 이제 그루수를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물론 계산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 근데 굳이 계산 말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아, 나는 여기에 90그루에 영산호입니다. 끝이에요. 뭐 100그루 심으면 되고, 95그루 심으면 되고, 뭐 80그루 심으면 되고. 그죠? 얼마나 조밀해 시냐는 그 차이인데, 이제 대략적으로. 한 90그루에 영산호 심었다. 자, 관목은 다 HW예요. 관목 규격은 다 HW입니다. 이제 수고 얼마에 곱하기 W 얼마예요. 자, 영산홍 적을게요. 수고 한 0.5m, 50cm 높이의 영산홍 심을게요. 0.5에, 그죠? 수관폭은 0.3m 단위니까. 이런 식으로 심으면 수고 5m에 수관폭이 0.3인 영산홍을 90그루를 분식해 놓은 거예요. 울타리 마찬가지 보니까 뭐 짓동나무를 울타리 심었다. 그럼 뭐 한 150그루의 짓동나무다. H 뭐 0.8에 되고 0.8에 수관폭이 0.5다. 이런 식으로 줘도 되고. 그래서 관목은 이런 식으로 군시할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되더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잔디 식장이에요. 잔디. 만약에 요 면적에 이거 나중에 따로 수업 시간 할게요. 잔디를 심었다. 그래서 잔디 표현은 이렇게 될 거야 아마. 이거 나중에 드릴게요. 여기다 마찬가지 인추석 끊는 거예요. 인추석 끄가지고 이제 그냥 잔디예요. 자, 잔디는 예외적으로 초보 중에서는 떼짱 사이즈로 잔디를 심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떼짱이 0.3 곱하기 0.3 곱하기 0.03짜리 적으니까 가로 세로 30에 두께가 3cm. 그래서 0.3 곱하기 0.3 곱하기 0.03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앞쪽에 같은 경우는 잔디는 그냥 면적으로 면적으로. 그래서 요 식재 면적이 만약에 자, 뭐 100제곱미터였다. 그럼 여기에 100제곱미터의 이제 잔디가 잔디가. 요렇게 면적으로 되고 아니면 잔디의 떼짱수로 줘, 떼짱수. 여기에 면적을 구하기 좀 힘들더라. 그럼 떼짱수 얼마다? 여기에 만약에 50장의 이제 떼짱이 들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떼짱수로 적는 게 편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죠? 면적으로 표현해야 되고 떼짱수로 기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가능해요. 왜냐면 떼짱을 붙이는 방식에 따라서 떼짱수가 틀려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20장에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시면 다 틀리니까. 그래서 떼짱수로 간단해져도 되고 아니면 면적으로 기입해줘도 되고.
그 초본류 중에서는 예외적으로 잔디만 이렇게 떼짱 크게 들어요. 근데 그 외의 초본류다. 자, 만약에 요 지역에 이렇게, 자, 이렇게 심을까요? 이런 식으로. 자, 내가 여기에 요만큼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구절초를 심었다, 구절초. 그 국화까지 구절초 찍으니까. 그럼 똑같이 인출 뽑는 거예요. 점 찍고 인출 뽑으면 되고. 근데 여기 구절초예요. 자, 아까 잔디를 제외한 나머지 초본류는 전부 다 포트 단위로 식재됩니다. 예전에는 어때요? 우리 분월 단위도 많이 썼죠 보니까 분월을 말해 이렇게 쪼갤 수 있는 하나하나씩 쪼갤 수 있는 단위가 분월 단위예요. 그러니까 3, 4분을 하면 3개, 4개를 쪼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규격화된 포트에 딱 시제가 나오죠 보니까 요즘 포트 단위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포트의 입구 지름이 좋으니까 입구 지름의 크기예요. 3인치 포트다, 4인치 포트다 그 말 쓸 거예요. 그러면 3인치 포트에 식재된 구조다. 그러면 걔가 3치 땡땡 포트 단위예요. 이렇게 규격이. 그러니까 3인치 포트에 식재된 구조초를 식재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이제 포트의 식재 밀도를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 1 곱하기 1m에 몇 포트를 식재할지 그걸 적으면 돼요. 그럼 여기에 가로 열고 미터 제곱당 뭐 15포트다. 이런 식으로 식재해 주는 거예요. 1 곱하기 1m에 3인치 포트를 15개를 식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포트의 숫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기는 120포트다. 끝이에요. 초본유는 다 이렇게 포트 단위로 표현됩니다. 보통 이제 포트는 3인치, 4인치를 많이 써요. 일반적인 그냥 야생화일 때. 그래서 뒤에 식재 밀도 같은 경우는 너무 띄엄띄엄씩 보시죠. 밑에 적당 2포트다, 3포트다. 그런 거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통상적으로 이제 미터 제곱당 12포트에서 한 20포트 내외 로 시작됩니다. 12포트다, 15다, 18이다, 20이다. 이건 설계자가 정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초본유 표현을 하고, 예저 잔디만 이런 식으로 0.3 곱하기 0.3 곱하기 0.03의 떼짱 크기로 적어주시고, 앞에 떼짱 숫자나 또는 면적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외 초본유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예요. 몇 인치 포트, 3인치 땡땡 포트에 뒤에는 식재미터, 미터 제곱당 몇 포트 식재한다 적어주면 되고 앞에는 포트의 수량을 기재해 주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가지고 어때요? 인출선을 이용해서 수량, 규격, 그다음 수종명을 각각 기입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원래 이 끝을 딱 맞춰서 적어야 됩니다. 나중에 인출 볼 때 막 지저분하면 안 돼요. 그죠? 딱 선을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출선 끊는 것이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제가 요거 수평만 쓰다 보니까 수평 쓰다가 또 45도 쓰다가 또 30도 쓰다 이러면 지저분해져요, 도면 자체가. 그래서 한 가지 유형으로 통일하는 게 제일 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수평하고 수직으로만 이제 인출선 2가지를 쓰는 게 제일 효과적이에요, 도면에서.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수목의 규격을 표현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죠? 특히 중요한 거는 제일 많이 쓰는 교복이 좋으니까 그래서 HW, HWR, HB냐, HR이냐 그런 거를 조금씩 구분하시면 되고 그게 틀렸대 가지고 감점 많이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너무 그게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잘 몰라가지고 메타세콰이를 심었는데 HW 적었다. 물론 운이 안 좋으면 감점이 될 수 있는데 거의 감점 안 돼요. 그죠? 너무 그게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일단 맞게 적는 연습을 하시면 시험 볼 때도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수종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생뚱맞은 수목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아까 말했지만 중부지방 위주고 중부지방에 조경수로 많이 쓴 수목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수목들의 규격만 외워도 크게 시험 볼 때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일단은 이제 표현기법들이 이렇게 되고 인출선, 수목 연결선을 연결하고
인출선을 사용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관목이나 초본유도 마찬가지예요. 수목 연결선으로 연결됩니다. 뭐냐면 여기 영상 심었는데 여기 또 심고 싶다. 여기다가 또 띄워서 수목 밑에다가 이렇게 여기도 영산홍을 이렇게 심고 싶다. 이렇게 그죠? 여기도 영상 심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때요? 이 영산홍과 이 영산홍을 진하게 점 찍어서 수목 연결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럼 요 두 군데 심은 영산홍 합쳐가지고 적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159였다. 150점 영산홍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 심은 것과 여기 심은 합쳐서 여기 한 번에 적어주는 거예요. 물론 역시 마찬가지로 인접할 경우, 그죠? 영상을 여기다 심은데 여기 또 있다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인접할 경우만 연결해주고 혹시나 떨어져서 부딪히겠다 그러면 이건 따로 인출선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죠? 관목 마찬가지고 초본도 마찬가지예요. 초본도 수목 연결선으로 똑같이 연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목이 표현되더라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되게 쉬운 것 같은데 막상 그려보면 아주 지저분해지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일단 규격적인 게 들어가시면 되고 아까 말했지만 특히 교목을 뭐 했습니까? 하나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걔보다 크면 크게 제일 필요 없습니다. 작으면 그냥 작게 규격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 시험 보는데 그 하나하나 일일이 스케일 다 됩니까? 그냥 딱 기준 하나를 정해놓고 이제 규격을 적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큰 나무는 그 크게 표현된 거는 이제 수고가 크게 적어질 거고 작게 표현된 거는 수고가 작게 표현될 거예요. 이제 그걸 위해서 하나의 기준을 정해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말하는 수목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수목이면 이런 수목 표현이 좋으니까 이건 이제 나중에 단면도 그릴 때 평면도는 이 표현 안 쓰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단면선을 꺼가지고 단면도 그릴 때 수목이 걸려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죠? 되게 예쁘죠. 보니까 예쁜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간편하게 그리는 방식을 설명드릴게요. 그죠? 물론 이렇게 그리면 예쁘긴 예뻐요. 도면의 질도 높아지고. 근데 시험 볼 때는 굳이 이런 식으로 예쁘게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물론 실력이 되고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상당히 점수가 잘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 정도까지 필요 없고 간단하게 그리는 방법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알아보세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식의 수목 표현도 있더라. 이렇게. 그죠? 자, 이런 게 있더라 하시면 되고.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예쁘죠. 보니까. 소나무 같은 거 군시할 경우 단면도에서 이렇게 그려주면 예쁘게 좋으니까. 근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수목 표현들이 이런 식으로 있더라. 여기 관목이 좋으니까. 이건 침엽수 계열이 이렇게 표현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사람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이것도 나중에 이제 주로 이건 스케치할 때. 그러니까 스케치할 때 표현했는데 스케치할 때 빼고는 단면도의 사람 표현은 간단하게 그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도 수업 시간을 할 때 간단하게 어떻게 그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그냥 나중에 스케치할 때 필요한 도면인데 요건 지금은 굳이 이런 식으로 연습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시선을 표현하고 축척,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제도판에 도면을 붙이고 제도를 하는 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